중국 외환보유고 미친 듯이 많습니다. 경상수지 여전히 흑자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탄탄하죠. 그래서 중국이 날아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날아갈 것이냐? 석유 가격의 가장 비탄력적인 애들부터 박살이 날 겁니다. 원자재 수감성 원자재 생산 국가 중 외환보유고 경상에 단기 부채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나. 지금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중국발 경착륙입니다. 실제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질 거다. 유럽은 간단해요. 일본은 무조건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해야 하네요. 100%이지 않나. 안녕하세요. 학생에겐 수능을, 성인에게는 인문학을 강의하는 대한민국 최고 강사 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주제가 여러분들 오셔서 좀 소프트한 주제로 해볼까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본격적인 주제라서 좀 하드한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작년에 사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엄청나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2015 한국경제 대전망이라는 것을 내놨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예측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올해 경제 전망에서 제일 어려운 곳이 자 우리 혹시 작년 보신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본적으로 신흥국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산유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을 취했던 국가들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우리 작년 경제에서 러시아와 브라질 그리고 사우디로 대표되는 산유국가 자원국 그리고 수출 주도형 발전 국가들이 대단한 위기와 침체를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요 제가 경제 전망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작년에 너무 열화와 같은 응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 첫 번째 바로 오늘 들어가는 2016 세계 경제 대전망. 그리고 다음에는 2016 한국경제 대전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내년도 여러분 말들이 많습니다만 자 일단 목차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 진짜 위기냐는 거죠. 네. 맨날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말 위기냐. 두 번째, 일본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세계 경제권에서 일본 재패네이션이 됐죠. 자, 중국은 망가지느냐. 이유는 도대체 정치가 뭐냐. 미국 금리 인상 어떻게 되는 것이고. 자, 우리 이제 한 번씩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기. 매번 세계 경제 위기라고 그럽니다. 특히 2016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우리 맨날 저 사람은 여러분 이름 자체가 닥터 둠이죠. 그래서 맨날 한국 경제, 세계 경제 곧 끝날 것이다로 룸비니가 자, 이 친구가 유명해졌던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루빈이죠. 루빈이가 유명해졌던 건 바로 2008년 세계 경제 전망, 세계 경제 위기를 정확히 예측해내면서 아주 이름을 떨쳤었던 친구인데 자 루비니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다 보시면은 The mother of all asset bubbles will burst. 자, 뭐라고 표현할까? 2016년도 바로 내년에 세계 모든 자산의 버블이 터질 것이라고 루비니가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한마디로 디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라는 거야. 그 기조가 이루어지면서 주요 국가의 주식과 주택시장의 거품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발 위기가 또 한 차례 터질 것이라고 루비니가 얘기합니다. 야, 이거 또 나온다는 거죠. 맛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2016은요.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면 이런 비관론자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우리 긍정론자죠. 유명한 우리 아주 대표적인 친구인데 자, 뭐라 그럽니까? 자, 우리 미국 경제가 드디어 침체로 들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미 경제는 주기적으로 위기를 겪었는데 다시 한번 위기를 갖다 겪을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때가 됐다. Time is coming. 자, 우리 진짜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위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그 시나리오를 이해할 때 세계 경제 위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위기 시나리오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달러에서 울부짖는 이 모양은 어떻게 나오느냐? 모든 이야기는 기승전결을 가져나갈 것이죠. 그죠? 베이스엔 뭐가 있는데
뭐가 기점으로 폭발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와서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시나리오를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먼저 출발점입니다. 세계 경제 위기의 출발점을 얘기하는 사람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먼저 유로존의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유럽의 경제 상황을 보면 1차 침체를 겪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2008년 미국 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2000 침체를 겪었어요. 2012년경에. 그리고 나서는 지금도 우리 올해예요. 올해 분기별 성장이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져 가고 있죠. 자, 이것만이 아니라 딱 바라봤더니 두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 유로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2년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발 디플레이션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물가도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로스타트에서 뭐라 그러냐? 제일 심각한 문제, 실업률이 유럽 전체 실업률이 1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발 디플레이션이 이제 먼저 위기의 베이스다 이거죠. 그럼 두 번째 위기의 베이스는 어디냐? 유럽은 뭐 이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가장 하는 자 타일러 코엔이란 이 그레이트 거대한 침체란 책을 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중국이 2016년 안에 마이너스 성장을 통할 거라는 거예요. 중국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되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냥 끝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내년에 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이 오늘도 그렇지만 비실비실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중국발 경착륙입니다. 주가가 이미 한번 박살이 났죠. 그래서 5,000포인트 가던 주가가 3,000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반등하다 오늘 5% 떨어져 갖고 지금 3,400쯤 할 거예요. 자, 중국발 경착륙이 나오면 주가 박살 났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엄청. 그래서 원래 얘가 빠오빠오라고 그러죠. 목표 성장률이 8%잖아요. 근데 드디어 수정을 했죠. 8%는 불가능하다. 7%나 지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떨어져가서 두 번째는 중국발 경착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기의 기라는 거는 장면이 뭐가 되냐? 유럽발 디플레이션과 중국의 경착륙 우려가 존재하죠. 현재 세계 경제에서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격발은 뭐가 되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죠.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올릴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자, 금리를 올려나가면은 미국발 현재 이렇게 전부 저금리인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나가면은 실제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질 거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국이 금리 올리면 제일 먼저 박살나는 건 어디죠? 당연히 미국이 금리 올리면 미국으로 돈이 빨려가니까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먼저 빨려가요? 불안한 국가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두 가지가 박살날 거예요. 하나는 신흥국이고 하나는 산유국이죠. 그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무슨 가격이 올라간다? 미국 달러 가격이 올라가죠. 달러는 돈의 왕 아니에요? 그죠? 돈의 왕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무슨 가격은 하락하겠습니까? 실물 가격은 하락하죠. 그럼 실물의 제 왕이 누굽니까? 석유죠. 그래서 당연히 석유 가격이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유국들은 머리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샌드 오일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어요? 현재 석유 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건 샌드 오일 때문이죠. 샌드 오일이 나오니까 산유국들이 미국의 샌드 오일을 갖다 막아야 돼요. 그래서 감산을 못하죠. 그래서 거꾸로 산유국들이 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석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 금리까지 인상을 해서 미국 달러 가격이 더 높아지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석유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두 국가가 크게 타격을 받을 겁니다. 하나는 수출 중심의 제3세계. 또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산유국. 이 두 개는 박살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석유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38달러 이 정도 하니까. 그런데도 석유에 쉽게 배팅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구조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석유에 쉽게 배팅을 못하는 이유가. 근데 언젠간 한번 찬스가 올 거예요. 석유는 나중에. 그다음에 승을 바라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강달러고 경제 위기가 오는 원리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항상 미국이 금리를 올리던 시기에 경제 위기는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98년 때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고 이거 IMF 터졌죠. 2008년 미국 금융위기 터졌죠. 그다음에 요번에 또 금리 인상이 들어간다라면 다시 한 번의 위기가 격발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두려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래서 바니르의 저주 들어보셨어요? 바니르가 여러분 북유럽의 뭐 행복의 여신, 남신인가 그런 건데 부인은 뭐냐면은 부인은 베네수엘라. 전부 다 이제 한번 보자라는 거죠. A는 뭐가 되겠습니까? 알제리. 그 다음에는
N은 뭐가 되느냐면 N은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I는 이란. 그 다음에는 R은 우크라이나. 오케이. 이런 국가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먼저 박살낼 것이다. 그죠? 이런 우려들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자, 결말을 딱 바라봤더니 이게 보면은 원자재 강국들이 먼저 힘들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들이 원자재 가격의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박살나고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출 강국들도 전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는 거냐면 이미 사실 이거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거죠. 작년 한국경제전망 혹시 보셨으면 제가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올해는 신흥국들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원자재 강국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브라질하고 러시아가 대단히 어려워질 거라고 제가 작년에 전망을 했었고 실제로 올해도 그렇게 갔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 거냐면 얘네들 보면 이런 국가들이 쉽게 통하면은 이건 뭐냐면 100원을 주고 물건을 100원어치 받아오는 건데 이제는 이게 떨어져 갖고 돈을 100원을 줘도 60원어치의 물건밖에 못 받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역 수지가 그만큼 악화가 됐다는 겁니다. 석유 10개를 주고 옛날에는 핸드폰 하나를 갖고 왔으면 이제는 석유를 10개 줘도 핸드폰 반 개밖에 못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역 조건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제일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환율이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그래서 인도, 브라질,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이미 환율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미 맛이 간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도 신용보다 수합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신용이 붕괴될 위험이 많은 국가들이 전부 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러시아도 최고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라 그러죠? 저거를? 우리 이 여자 누구죠? 우리 다 아는? 그죠? 독일 수상이죠? 우리 이 친구는 오바마 아저씨. 그죠?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무슨 옷 입고 있어요? 일본. 그래서 재패나이제이션화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가장 큰 우려는 전부 다 뭐가 돼야 된다? 재패나이제이션화, 전부 다 일본처럼 될 거라는 우려가 제일 커지고 있습니다. 야 이러다 전 세계가 다 일본처럼 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세계 경제 위기 시나리오를 보시면은요. 오늘은 공부하는 날이 제 강의 원래 되게 재밌는데 오늘은 재미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자 뭐가 되느냐? 첫 번째 중국 경착륙과 유럽 경기 침체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유럽발 디플레이션과 그 다음에는 중국의 경착륙이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려나가기 시작한다면 신흥국가 산유국이 박살이 날 거고 이미 나고 있고 안 그래도 힘든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전부 재패나이제이션화 할 우려가 존재한다라는 게 아까 말했던 비관론자나 긍정론자 중에서도 2016 경제 위기를 전망하는 친구들은 다 저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점 가면 책에 아예 제목이 있죠. 재패나이제이션화.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저렇게 될 것인지 아닌지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는 거죠.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